네네. 자, 됐나요? 앉으세요. 네, 됐습니다.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좀 소리를 질렀더니 오디오가 좀 오늘 살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예.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KBS 역사상 지난 30년 만에 실로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수신료가 1994년까지 KBS 직원들이 직접 받으러 다니다가 94년부터 이제 전기료에 합산되어 가지고 자동 징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전기요금에 보면 TV 수신료라고 해서 2,500원이 자동으로 왔잖아요. 이걸 이제 분리징수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KBS 내부가 완전히 핵폭탄 맞은 것처럼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KBS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로만 분리징수 하다가 실제로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늘 의결이 되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사실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를 브리핑을 해드리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아시는 것처럼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방통위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는데 이게 오늘 통과가 되면은 다음 주 화요일, 매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있거든요. 뭐 통상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총리가 참석하시는데 거기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제거하면 바로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번 달 중순, 그러니까 두 번째 주, 다음 주 지나면은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 분리징수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KBS하고 한전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전의 입장은 한전은 두 가지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하나는 저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하고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 같은 종이 하는데 중간에 절취선을 해서 별도로 내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한전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 수신료 그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가구의 한 절반이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그죠? 그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별도의 그 전기료 용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좀 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방통위가 통과됐는데, 오늘 그 통과되는 그 현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3명 있습니다. 2명은 국힘당 추천이고 1명은 민주당 추천인데, 국힘당 추천, 그러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씨라고 있어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데 이분이 참 뼈아픈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긴 글을 남겼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이건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KBS가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 KBS는 수신료 문제에 있어서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인 위원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한 만큼 규정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수신료를 강제 납부해온 그동안 국민들이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인데 KBS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김현 의원 있잖아요. 뭐 단식한다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의결이 헌법 위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이 김현 의원의 오늘 발언은 궤변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소리냐면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을 떠나서 김현 방통위원회 말은 궤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 미디어오늘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김현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은 흔들림 없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 부담금으로 재원의 성격을 규정했다. 그럼 문재인 정권 때 방송 행가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 때 방송 행가하고 김현 위원은 왜 그때 달라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현 위원은 완전 궤변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자들이 공영방송을 사실상 농단한 거예요. 또 김현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KBS 사장이 지금 김희철 사장이 분리징수를 철회하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주고 사장직을 그만두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그런데 용산 비서실이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2023년에서 1993년 그러니까 수신료를 직접 KBS 직원들이 거들어 다녔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나.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공영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충분한 수기가 필요하다. 그럼 문재인 정부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송을 했어요? 그걸 먼저 물어야지. 이런 자들이 공영방송을 농단하는 거예요. 자기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 5시에 그 KBS가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에 대해서. 이건요, 제가 KBS 직원이지만은 이따위 식으로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KBS 전파를 있지 않습니까? 김희철 개인 방송처럼 써요. 자, 산업과학부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총 3명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3명의 인터뷰. 3명의 인터뷰 모두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김현 인터뷰를 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김현. 30년 동안 사회적 합의로 진행되어 온 방송법 시행령인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 손에 의해 의결됐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하며 그 책임도 져야 한다. 또 조승래 민주당 국회 가방위 간사 인터뷰 놓고 또 민노총 EBS 지부장 인터뷰를 또 넣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방송을 어떻게 이렇게 사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수신료 못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KBS라는 국민의 방송이 마치 김희철 세력의 개인 방송처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러니까 오늘 그 여러가지 포털에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기사들이 쫙 났는데 제가 들어가서 댓글을 다 읽어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실태를. 그래서 민노총을 위해서 내가 돈 못 낸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너희들 고액연봉 주려고 내 돈 뜯어가나 이런 이야기도 많고 그런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해대는 겁니다. 이제는 좀 정신을 좀 차려야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도 일부 보도가 됐지만 언론단체들이라고 하는 또 이 세력이 모여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과천에 앞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모인 단체들 제가 단체명을 한번 거론해 볼게요. 민노총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이 전부 민노총 세력입니다. 민노총 세력. 자, 그리고 좌파 단체들이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 기동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이 민언연 아닙니까? 민언연.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렬이라는 단체거든요. 자유언론실천재단,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대위,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민회. 거의 다 좌파 단체들입니다. 이들이 그동안 KBS, MBC를 자기들의 문화전쟁하는 진지로 만들어 놓고 쪽쪽 빨아먹었으면서 이제 와서 수신료 분리징수니까 난리 난 듯이 와서 이 데모 하잖아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더 이게 완전히 한심합니다. 여기 온 민노총 KBS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극우 유튜버들이 확대 재생산시킨 여론이랍니다.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아직까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극우 유튜버들이 확대 재생산시킨 여론이라고 하면서 뭐 이런
의견은 조작이라고 한다. 무슨 코미디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극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 극우가 진짜 있나요? 또 민노총 EBS 지부장이라는 소리는 이 사람은 뭐 이상한 소리라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공영방송의 공적 위상을 강화하고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야,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 민주당이 발의했던 25인 이사 운영위원회 왜 찬성했어? 그러면 반대해야지. 그러면 민노총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뭐 공시형 민원연 활동가 뭐 악성 표필린에 불과하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 사람 공부가 덜 됐어요. 제가 논평할 필요가 없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분리징수로 잘 들어보세요. 분리징수로 수신료 수익이 약 4천억 감소할 KBS는 1TV의 상업 광고를 편성할 수밖에 없다. 해마다 축소되는 방송 광고 시장에 엄청난 파국이 벌어질 것이다. 이 사람들은요, KBS가 공정하고 공익적으로 보도해야 된다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자들은 KBS가 만약에 수신료를 못 받게 되면 1TV가 광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광고를 하는 다른 매체들이 손해를 입을 것이다.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들이. 자, 그리고 MBC와 SBS의 광고 매출이 줄면 이와 연계된 지역 MBC와 민방의 광고 매출도 같이 하락한다. 종편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 자들은 그러니까 KBS 수신료가 7천억 받다가 이걸 못 받게 되면 KBS가 광고를 더 할 수 있게 되니까 자기들 광고 매출이 줄어들까 이거 걱정하고 있다니까. 이 자들이 정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 지역방송뿐 아니라 지역신문 또한 타격을 받는다. 그럼 이것 때문에 수신료 물리징수를 반대했나? 응? 정말로. 그래서 KBS가 민노총 노영방송이고 타 방송사는 그러면은 KBS가 수신료로 7천억을 막아주니까 그럼 나머지 파이 광고를 자기들이 나눠 먹겠다는 그 생각하고 있었나? 이 자들이 말이지. 언론사 근무한다는 자들이 생각이 이렇다니까요. 결국은 돈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 2,500원 내는 그 7천억을 봉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어? 방송을 똑바로 하고 민노총을 세력에서 해방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언론을 쥐고 흔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KBS의 공영성 확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어?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되면 야, 이 큰일 났다. KBS가 광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텐데 그럼 우리 파이가 없어지네? 이런 거 하려고 언론단체 만들어가지고 놀고 있나 이 자들아?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이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거 보면서 제가 결국 너희들은 돈 때문에 그랬구나. 어? 무슨 공영성이 어쩌고 뭐 보도의 합리성이고 공정한 보도고 개뿔이었잖아 그동안. 어? 민노총 노영방송이나 떠들어댔고 결국 돈이잖아, 돈. 뭐 이런 가운데 KBS가 오늘 입장을 냈어요. 입장을 냈는데 이 거래 전반적인 톤이 굉장히 기가 죽었습니다. 기가 죽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여기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KBS는 자구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공정성과 경영 효율화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필요 없어. 주진우부터 당장 방송 못하게 해버려요. 주진우부터. 맞아. 뭔 고민을 해 지금. 주진우 빨리 집에 가라고 하고 최경영이 방송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도 라인 전부 민노총 라인으로 돼 있잖아. 싹 다 교체하고 직무 정지시키고 사장부터 나가야지. 뭐 무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공영방송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극약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그럼 그동안 충분한 시간 안 줬나 국민들이? 사장이란 자가 대통령하고 말이야 정치 도박이나 걸고 말이야. 그때 사죄하고 사퇴했어야지. 그럼 오늘 같은 일이 없지. 지금 민노총 노조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우리 KBS 방송인연합회가 오늘 발표를 했어요. 지금 민노총 노조원들이 이 실태를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저 신간 로비에 커피 마시면서 깔깔깔 거리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큰일 났다. 지금 저기 멀리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 쓰나미가 몰려오면은 수신료 7천억 걷어들이다가 한 5천억 날아간다고 보세요. 1년에 KBS 직원들한테 주는 그 임금을 다 합치면 한 4,800억쯤 됩니다. 그 월급 줄 돈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못 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해고를 안 시켜도 자동 해고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민노총 노조에 소속된 저 조합원들, 직원들은 좀 뭐냐 도대체.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신료를 직원들이 이렇게 거들어 다니는 걸 봤단 말입니다. 저희 세대는. 그래서 알아요. 그게 남의 돈 1,000원 받아내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그죠? 땅 파보세요. 500원짜리 나옵니까? 이걸 몰라요. 왜? 30년 동안 가만히 있어도 7천억이 들어왔거든. 그냥 날로 먹은 거예요.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한전에서 받아주니까. 그래서 수신료를 직접 거들어 다녔던 그 시절을 모르는 친구들은 아직까지 이게 무슨 문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몇 달 있으면 자기 월급이 안 나올 텐데. 그래서 민노총 노조를 빨리 탈퇴해라. 그리고 민노총 노조는 지금 계속 사실을 왜곡하면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면 악마처럼 막 해버리거든요. 저한테도 막 공격을 했고. 지금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민노총 노조 여러분. 이제 모든 생존의 문제로 각자 도생할지도 몰라요. 지금 앞으로는 KBS 직원들이. 그래서 여기 성명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민노총 노조는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참 민노총 노조를 탈퇴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민노총 노조원인데 오늘 글을 하나 썼습니다. 사장의 모래시계는 수명이 끝났습니다. 지금 김희철 사장에 대한 평가는 5년 정도의 이제 문재인 정권 5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희철 사장 1년 했거든요. 6년이잖아요. 이 6년 동안 KBS를 말아 드셨던 회사 집권 세력에 대한 총체적 평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이미 파탄난 회사 리더십이 정권은 숟가락만 걸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장이건 경영진이건 버티고 버티다 방송 장악의 희생양 혹은 반정부 투쟁의 순교자 따위의 훈장을 달고 어디로든 제2의 정치 인생을 찾아가면 되지만 남아있는 수천 명 직원, 수만 명 관련 직원들은 이 삶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 직원이 한 4,500명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외부 작가, 뭐 이 그래픽 요원, 뭐 이 새끼 작가 뭐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가지 우리 직원은 아니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아마 앞으로 다 나가야 될걸요. 아마 경비 절감하려면은 그 일을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거예요. 아마도 이런 걸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김희철 사장은 생각할 턱이 없지 뭐. 볼모로 그냥 버틸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새로운 KBS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에서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제 가시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오늘 성명서를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대략 5천억 정도의 수신료 결손이 생길 것이다. 7천억 받다가 5천억 정도가 날아갈 것이다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KBS 직원의 1년 월급이 한 4,800억 됩니다. 그럼 5천억이 날아가면은 월급은 무슨 돈을 주죠? 월급 못 준다니까요. 광고 및 협찬의 감소가 이어질 것이다. 현금 가동 영역이 떨어지면서 임금, 제작비, 전기료 등 공영방송의 운영에 필수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게 좀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지금 과천의 방통위 앞에 가서 지금 데모할 때입니까? 이미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됐는데 방통위에서 공영방송을 민노총의 방송으로 사유화해서 공영방송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민노총 세력, 기어코 사퇴를 거부해서 문제 해결의 길을 봉쇄해버린 어리석고 탐욕스런 사장, 이사진, 경영진 이들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KBS 본사와 계열사 직원 그리고 방송 종사자들에게 커다란 시름을 안겨주었다.
지금으로서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막아낼 수는 없어 보인다. 여론은 수신료로 KBS에 매질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기꺼이 우리 편을 들어줄 세력은 거의 없다. 이게 지금 정확한 정세 판단 아닙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게. 이분들 말은 이렇게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사장과 이사진 그리고 집행부를 교체하는 것이다. 김의철 체제로는 이 절벽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 자, 죽창가를 부르면서 사장과 함께 1년 2년 강고하게 버티자는 치기 어린 주장을 해서도 안되고, 허수아비 사장의 바지 가랑이를 잡고 뭐라도 하나 더 얻어보자는 한가한 주판 노름의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된다. 사장이 버티는 시간만큼 우리 고난의 시간은 길어진다. 남영진 이사장이도 촉구한다.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라. 당신이라도 곧바로 물러나라. 참, 오늘 우리 직원들 정서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KBS가 거의 모두로부터 배척받고 곳곳에서 물어뜯기는 신세가 되었다. 참담하고 굴욕적이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낼 것이다. 다만 우리의 KBS를 이렇게 누추하게 만들어버린 양승동, 김희철 일당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영방송을 민노총의 방송으로 사유화해서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민노총 세력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처벌할 것이다. 이분들이 이렇게 오늘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KBS 직원들의 어떤 오늘 이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되고 나서의 심정을 잘 아시겠죠, 그죠? 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런 심정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민노총 그 세력한테 이렇게 홀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태가 뭔지를 아직 몰라요. 네?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은. 6년 전에 전임 사장 몰아낸다고 그 난리를 쳤던 수백 명 다 어디 갔나 지금. 완전히 홍위병처럼 완장차고 유튜브 다 찍혀 있거든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 제가 잘 아는 후배들도 많아요. 같이 야구했던 애도 있고, 우리 사회인 야구가 있거든요, 기자협회. 그 야구했던 애도 있고, 같이 프로그램 만들면서 일했던 후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쟤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미쳤을까? 어? 왜 저기 가서 저렇게 홍위병처럼 뛸까? 걔들이 지금 얼굴을 못 들어요. 그러면 빨리 민노총 노조부터 탈퇴해야 됩니다. 왜 자기의 조합비를 한 달에 5만원에서 10만원씩 민노총 노조에 내냐고. 바보들 아니냐고, 바보들. 오늘 수신료 분리징수 됐는데 오늘 집에 가서 뭐라고 할 거야? 뉴스 다 났는데. 어? 가족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아빠 엄마 앞으로 월급 못 받아? 실업자 될 건데, 사실상. 회사가 해고를 안 해도 월급을 못 주면 실업 안 해요, 그게. 이런 거 하려고 6년 전에 그 난리를 폈나?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자, 그 KBS 이사 중에 그 구속되었다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이사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천으로. 이 사람의 해임 청문이 끝났고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까? 12일날 해임 재청안이 의결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추천 이사가 7명이었다가 6명이 되고요. 국민의힘 추천 이사가 지금 4명에서 5명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남영진 이사장까지 나가버리면은 민주당 추천 이사가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5명이 되고 여기는 7명이 되는 거예요. 6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6명의 국힘당 추천 이사가 김희철 사장을 해임 재청안을 올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일날 윤석열 이사가 해임 재청안 의결될 전망이어서 이사회 구조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영진 이사장까지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철 사장은 저를 버티다가 지금 끌려나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는 단체가 윤석열 이사를 제외하고 그 KBS 지금 민주당 추천 이사 6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어요. 이게 이제 저쪽에 이제 연구동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임 고대영 사장이 신사옥을 지으려고 돈을 많이 그때 저축을 했습니다.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 쫓겨날 때 캐시로 1300억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양승동 사장 들어와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날아가 버렸어요. 어디다 쓴 건지. 그런데 그때 그 설계 용역 이런 거 하면서 한 50몇 억이 또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이런
이 미래방송센터 건립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은 수사를 받아야 방을 빼요. 그냥 말을 해가지고 방 빼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자들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받아야,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자들이라고. 참.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측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또 꼼수가 직원들을 3개월씩 돌려서 무급 휴직을 시키면은 1년에 한 1000억씩 절감할 수 있으니까 버틸 수 있다는 그런 꼼수가 있었다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오늘 뭐 밝혔는데, 회사는 무급 휴직을 검토한 바가 없어서 사실과 다르다, 이런 낭설에 출처나 근거가 있으면 밝혀달라, 이렇게 KBS 1노동조합이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댓글이 막 달렸어요. 댓글이 달렸는데 한 직원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팩트체크는 이렇습니다. 일부 경영진에서 3개월 무급휴직 실행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직원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공식적으로 그런 거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뺨하지만, 이 직원은 일부 경영진, 이 댓글 쓴 저 친구는 제 동기인데 민노총 소속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장 나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한 친구거든요. 이 직원이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거기서 언급이 있었다. 실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은 고위 경영진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김희철 사장, 김덕재 부사장, 각 본부장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 1000명씩 그냥 3개월 무급휴직 돌리면은 한 1000억 세이브 되니까 자기들 생명은 더 유지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왜냐하면 김희철 사장 남은 임기가 1년 5개월이거든요 본부장, 부사장, 사장 월급을 그렇게 받고 싶나? 회사가 다 PP화되고 망가지는데. 아휴. 그래서 이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원균이나 조선의 인조 같은 리더를 믿고 어떻게 사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요, 지금 제가 시청자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KBS, MBC에서 이 벌어지는 지금 이 사태는 그동안 좌파들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KBS, MBC 매출액이 2조가 넘잖아요. 이 2조가 넘는 이 사업장을 자기들의 문화전쟁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진지로 구축해서 이제 이게 주도권이 뺏길 것 같으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자들이. 그런데 지금 MBC는요, MBC는 더 골 때립니다. KBS는 지금 사장이 목숨이 달랑달랑 하지 않습니까? MBC는 저번에 사장 바꾸면서 민노총 세력이 사장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보도를 보면은 이거 진짜 황당한 보도입니다. 그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주요 간부를 모임을 할 때 노조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BC가 노조 동의를 얻는, 그러니까 임명동의제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투표해가지고 50%가 안 되면 이 사람을 쉽게 하면 국장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지금 4명이었는데 4명이 누구냐면 보도국장, 콘텐츠 전략국장, 라디오국장, 시사교양국장, 기자 PD들이 다 국장이 되는 실세국장들입니다. 여기다가 2명을 더 얹었어요. 디지털 뉴스룸 국장, 뉴스 영상국장, 총 6명까지 민노총 노조가 동의해줘야 국장 자리에 인사 발령을 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KBS에는 민노총 이 세력을 해체하고 쫓아내야 된다,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MBC는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강화하고 있어요. 민노총 세력이 쉽게 밖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버티기 위해서. 이런 MBC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MBC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런 MBC가 정치 상황이 지금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이러고 있지만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송으로 그냥 방송으로 지금도 편파 왜곡 조작 방송하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사회적 흉기로 돌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MBC에 대해서 경계에 이 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MBC란 조직은 KBS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병이 들어있어요, 이 조직은. 이 MBC에 대해서도 방송 허가 이런 게 취소가 되면은 방송을 못하게 되는지 그건 한번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MBC라는 조직이 이거는 뭐 그나마 KBS는 지금 이렇게 싸워보자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있는데 MBC는 그 싸워보자 하는 분들이 수가 너무 적어서 너무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반면 민노총노조는 거의 뭐 1100명씩 이렇게 쫙 차고 앉아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결국 MBC도 정신 차리려면요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드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민노총 세력들이 KBS, MBC 할 것 없이 공이 EBS도 마찬가지입니다. EBS도 사실 수신료 떼서 가져가고 그동안 뭐 수능 기출 문제 이런 거 팔아가지고 사업 잘했잖아요. 근데 EBS에서 하는 일들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KBS, MBC, EBS, 뭐 연합뉴스도 지금 안 그런 척 하고 있지만은 저기도 지금 심각합니다. 민노총 세력이.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는 민노총 이 좌파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사를 장악해서 자기들의 문화 전쟁을 하는 진지로 그동안 꿀단지로 쪽쪽 빨아먹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난리를 피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다음부터 언론 5단체 뭐 언론자 붙이는 게 뭐 대단한 벼슬이야? 어? 뭐 언론 무슨 5단체 전부 좌파 단체 민노총 단체. 그래서 지금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회초리 들고 혼내줘야 돼요. 바로 하지 못하도록. 뭐 노동조합 활동 하라 이거예요. 하는데 KBS 적어도 KBS, MBC에서 기자, PD, 아나운서, 엔지니어, 경영직 중에 근무하는 자들은 민노총에서 탈퇴해야 돼요. 자기가 내는 조합비가 북한 간첩단 사건에 구속된 그런 사람들 활동비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응?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자들이 말이야. 민노총 세력부터 빨리 탈퇴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존중해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민노총 세력은 안 되는 거죠. 특히 이 공영방송이라는 언론사에서는. 그래서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가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민적인 큰 저항에 부닥칠 게 자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KBS에 이 방송을 보시는 민노총 KBS 직원 여러분, 내일 당장 탈퇴해서 내시고 거기부터 탈퇴하세요. 뭐 허성근 위원장 있는 KBS 1노조 가입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탈퇴하세요. 거기 왜요? 그래야 민노총 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무너져야 김희철이가 사장 자리를 가지고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속 조합비를 내고 숫자를 과반수를 채워주니까 김은철 사장이나 남영진이라는 이사장이 그걸 믿고 방송을 제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5시 뉴스 지금 이제 원고 나서 내일 아침 뉴스까지 계속 가요. 이 내용이 5시 뉴스 나갔죠? 라디오 뉴스 나가죠? KBS 채널이 몇 개입니까? 1TV, 2TV 뉴스 다 나갈 거예요. 오늘 9시 뉴스 나갈 거예요. 분명히 내일 아침 광장 뉴스까지 나갈 거예요. 수신료 관련해서 이렇게 김희철 개인 방송을 해대면서 이게 무슨 공영방송입니까? 어?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 의견도 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노총 편파 왜곡 방송이라 하는 거지. 이 글 쓴 기자, 사인낸 데스크, 부장, 국장, 본부장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이런 거는. 여기가 무슨 개인 회사야? 여기가 조선일보고 경향신문이고 한국일보야? 사주가 있는 회사인가? 이 회사가? 어디다가 말이야 사주의 목숨 연장하려고 이따위 식으로 방송이나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수신료 물리징수 한다니까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당장 여러분들은 나가야 돼 회사에서.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수신료 물리징수라는 이 의결이라는 오늘 뉴스는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치명적인 뉴스입니다. 저도 KBS 직원이지 않습니까? 저도 몇 달 있으면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KBS가 중병에 걸려있는 KBS가 암수를 제대로 하려면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왜? 이 암수술을 안 하면은 결국 다 죽게 되니까. 민노총 세력을 KBS에서 몰아내지 않으면은 KBS 전체가 민노총 노영방송이고 끝장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11시 반부터 KBS 1노조 그 다음에 새 KBS 공투위가 11시 반부터 공간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나오기까지 보니까 한 50여 명이 자기 이름 걸고 나오겠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밤사이에 더 나올 거예요. 그럼 내일
6층에 본관 6층에 있는 KBS 사장실 때려 부술지도 몰라요. 나 부숴야 돼. 지금 이 직원들이 엄청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층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으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명서나 내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저도 그 현장에 갈 예정이고요. 그 현장에 제가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카메라로 또 생중계 라이브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생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수신료 분리징수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이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의 KBS의 어떤 역사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1994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신료를 직접 거들어 다닐 수밖에 없는 사태가 될 거예요. 전기요금소하고 뭐 절제돈 한다 이거 누가 돈 내겠어요? 국민 여러분들 돈 내겠습니까? 아마 수신료 달라가지고 기싸대기 안 맞으면 천만다행이에요. 지금 방송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게 아주 사내 분위기가 오늘 오전에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침통하고 침울하고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하는 이야기가, 자, 지금부터는 돌릴 수가 없을 것이다. 전부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월급 안 나오는 거 대비하자. 대신 이 김희철 사장을 먼저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새 사장이 와서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든 수습해야 된다. 김희철 사장은 아까 김효재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야기 하잖아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라잖아요. 그 말이 핵심입니다. 지금 KBS 개혁의 주체가 아니에요. 김희철은 개혁의 대상이에요. 대상. 그렇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버틸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듣기로는 어디 또 시민단체에서 7월 17일날 이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지금 준비한다고 알려왔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이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도옵니다. 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버티면 버틸수록. 그래서 아마 끌려나갈 거예요. 아마. 끌어내야 돼. 김희철 사장님, 남영진 이사장님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버틸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직원들 과격해질 거예요. 분명히. 두고 보세요. 월급 안 나오고 지금 대출 이자 밀리고 이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구한문 외치고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공정 편파 왜곡의 모든 책임을 지고 김희철, 남영진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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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를 몰고 온 김희철, 남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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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 남영진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김희철은 집에 가지 말고 수사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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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